3년 넘어 보유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가 바로 농어촌 주택 비과세인 겁니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최근 발표된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조정대상 지역과 비조정대상 지역 구분 없이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종전주택에 대해 1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일시적인 2가구일 경우에도 1가구로 봐가지고 비과세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3년 넘어 보유해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가 바로 농어촌 주택 비과세인 겁니다. 오늘 꼭 알아야만이 나중에 은퇴할 때라든지 세컨하우스를 구할 때 큰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 농어촌 주택 비과세 확실하게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99조 4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특례 내용은 뭐냐면요,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라는 제도입니다. 농어촌 주택이나 고양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특별하게 예외해 주겠다, 이런 규정인 겁니다. 이 조문 읽어주면서요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착각하지 마세요. 농어촌 주택 비과세이니까 농어촌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는 제도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도시의 주택 1주택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농어촌 주택을 샀을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겠다. 무엇을? 도시에 있는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 비과세 해주겠다는 제도고요. 이 제도의 취지는 뭐냐면 도시에 있는 사람이 농어촌에 쉽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가 심하잖아요. 도시에 있는 사람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도시에 먼저 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을 샀을 때 도시에 있는 주택을 비과세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이 어느 지역에 있어야 되느냐, 금액은 얼마냐, 왜냐하면 별장 같은 고가주택을 사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보유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3가지의 조건이 있으니까요. 농어촌 주택 조건에 대해서 조문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2조에서는 농어촌 주택이라 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다와 나를 만족하면은 농어촌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1번 보시면 자, 수도권 지역, 자 2번은 도시지역, 그리고 3번은 조정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광단지, 이거를 제외해야 됩니다. 수도권 제외하고 도시지역 제외하고 조정대상 지역 제외하고 허가구역 제외하고 관광단지를 제외한다. 하지만 제외하지만 또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축했을 때는 어떨까요? 신축했을 때의 가액은 국세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이 고시되어 있는데요, 건축물이 신축 가격 기준액은 제곱미터당 82만원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82만원으로 계산을 하시고 나머지 부스 토지는 공시지가로 플러스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당 8,200만원이 세계 신축 가격으로 이렇게 산적이 되는 겁니다. 제곱미터당 82만원이 신축 가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다 플러스 토지의 가격을 플러스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가격이 2억 정도면 충분하겠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산정하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농어촌 주택 비과세의 지역 조건과 가액 조건 말씀드렸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고양주택이 나와 있는데요, 고양주택도 농어촌 주택 비과세와 거의 유사한데요, 단지 하나 틀린 거는 말 그대로 내 고향이었으면 내가 주민등록을 거기에 10년 동안 놨던 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양주택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2가지만 알고 나머지는 농어촌 주택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 고양주택 소재 및 지역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충청, 남부도, 강원도, 전라도,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제주도, 여기에 속한 시는 고양주택에 해당하는데요, 내가 주민등록을 10년 동안 둔 이력이 있어야 고양주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으로 안 됐을 경우엔 고양주택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면적 조건이 있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항을 보면 삭제됐잖아요. 이게 면적 조건이었습니다. 660제곱미터 이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거는 삭제됐습니다.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블로그에 보면 잘못 포스팅된 게 많이 있습니다.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주택과 농촌주택이 같은 곳에 있으면 이거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사망입니다.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 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시주택과 농어촌주택 공주에 같이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기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은 아파트도 포함합니다. 아파트도 괜찮고 일반 단독주택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기간인데요. 농어촌 주택 등 3년 이상 보유권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항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3년 보유하고 도시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에 도시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데, 일단 팔고 농어촌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는 거죠. 도시주역 주택을 파는 시점이 농어촌 주택을 산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비과세를 해줍니다. 내가 농어촌 주택에 나중에 3년 이상 거주하면 상관이 없다. 무조건 3년 거주에 가능하다. 이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농어촌 주택을 팔아야 되는 경우, 수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도시지역을 떠나서 농어촌 주택을 사야 하잖아요. 사서 거기에 3년 이상만 나중에라도 살면 상관없는 겁니다. 도시주택을 파는 그 시점에 3년 이상 내가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것도 착각하기 쉽거든요. 자, 그럼 보유기간도 말씀드렸습니다. 과세특례라는 거는 내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이분은 농어촌 주택 비과세구나 하고 비과세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무사와 상담을 해가지고요,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혜택이 너무 크잖아요. 예를 들어 서울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이거를 비과세 받으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요,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전문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요, 도세특례제한법 99조 4.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네, 농어촌 주택 비과세와 고양주택 비과세, 이 두 개가 있는 건데, 이 법은 도시에 있는 사람이 농어촌으로 갈 수 있도록 촉진시키기 위한 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농어주택을 먼저 사고 도시주택을 산 분은 일시적 2주택을 이용해 가지고 농어촌 주택을 매도하시든지, 아니면 기간이 3년이 지나버린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을 용도 변경하든지 농어촌 주택을 멸실하든지 해가지고 도시에 있는 주택은 꼭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작전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세대 2주택이라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이 농어촌 주택 비과세, 고양주택 비과세, 네, 법령으로 얘기하면 농어촌 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가지고요, 2주택이라도 비과세 받아가지고 부자 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잘 보시고 그래도 좀 헷갈리는 거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을 달아주면 또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